어제 이제 한덕수 재판에서 우리가 CCTV를 두 눈 뜨고 봤는데 한덕수도 나오고 최상목도 나오고 이상민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박성재도 미리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계엄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 두 눈 뜨고 다 봤고, 그렇죠? 이제 오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어요. 받고 나왔습니다. 예, 이제 끝났죠. 예, 4시간 반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밤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방조와 가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뭐 이제 구속될 거라고 보고요. 박성재 전 장관은 동일합니다.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인데 이게 이제 이상민 장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혐의로 따진다고 하면 더 농밀하고요. 더 가담의 정도가 이상민 전 장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고 그리고 명확하고 증거나 진술도 다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혐의를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이 받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실제 지시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출국 금지 팀을 대기시켜서 대기시킨 의혹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통해서 서울구치소에 어느 정도의 이 수용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겠는가. 이제 계엄 이후에 대한 대비 포고령 위반자들을 잡아들었을 때 수거 대상자들을 잡아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용 공간을 계획했다라는 대목들은 다 계엄에 가담한 행위입니다. 예. 실제적인 행위를 했고 CCTV를 보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저는 보고요. 내란 특검 쪽에서 조사한 내용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가담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빨리 끝났고요. 영장 실질 심사가. 그래서 이건 뭐 더 고민할 필요 없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피의자 박성재의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이 대부분 다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었고 실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 보였는지는 지금 당장 뭐 기사로 잡히는 건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대체적으로 부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영장은 당연히 발부되지 않겠는가. 부인하면 할수록 그럼요. 발부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뭐 중요성이야. 국무위원 중에 국무총리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예. 왜냐면은 다른 장관들과 달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포고령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패싱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뭐 국무위원 중 몇 명 이상의 뭐 부서 이것도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의 더 책임이 더 있는 거예요. 포고령은 딱 법무부 장관한테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게 이 그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냥 방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죄가 중요한데 근데 불안한 거는 일단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사람도. 거짓말한 게 명백히 드러났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구속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독수.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아니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했고 대놓고 거짓말. 그러니까 한독수는 지금 3단 변신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나는 반대했던 사람이다였다가 갑자기 누군가 뭐 소매치기 하듯이 여기 넣었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다 밝혀진 건데 그 정도면은 그냥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인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저 그거 보면서 와 이게 내가 아직 법률을 아직 많이 모르는구나라고 느꼈어요. 뭐 아니면은 저 법원이 잘못 판단한 건가? 난 일반적 상식에서는 저 정도 거짓말하는 건 증거인멸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나 다름없는데 근데 왜 구속이 안 됐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박성재 법무장관 나의 상식선에서는 이 사람도 대놓고 거짓말한 거 드러났네.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 이상민 장관도 구속됐는데 이 사람은 제가 말한 것처럼 더 중한 범죄 혐의가 있어. 그럼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건데 약간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지금. 아, 불안함이 있나요? 한덕수라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네. 박성재는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거짓말에 한덕수는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 같고 어제 CCTV 보니까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한덕수 뭐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나갈 때 고개 2번 끄덕였던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문건을 자기가 제일 많이 들고 있었어요. 네. 그 문건 들여다보고 옆에 최상목이 이렇게 문건 보는 것도 들여다보고 다 보고 있었어. 네, 박성재도 사실은 문건을 굉장히 자세히 보고 메모까지 하더만 어떻게 그렇게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 CCTV가 있는 것도 몰랐을 거고요. 아마 지웠을 거라고 확신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호처는 당연히 김건희, 윤석열, 특히 김용현 손아귀에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근데 일단은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거는 우리가 12월 3일이 지나고 나서 지금 거의
10개월이 이제 흘러가고 예. 있는 상황에서 내란 진압과 종식이 참 요원하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특검이 잘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일부 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상으로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내란 진압 종식에 대한 어떤 의지나 열기가 좀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야 진짜 이 좀 나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해서 집행까지 해야 되는 인간들이구나. 이 인간들은 아 맞아요. 만약에 이게 성공됐다라고 하면 이상민 종신장관, 한덕수 종신총리, 그렇지. 윤석열 영원히 대통령 이게 가능해가지고 독재 시대에 우리가 살았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덕거리고 앉았었고 그 시간이면 아마 국회에 국민들이 막 모여들어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경찰과 대치 중인 상황에 그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노를 좀 자아내게 만들어서 오히려 다행이다. 이제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금 2024년 12월 3일을 한번 상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고마운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영상을 끝끝내 확보하고 탄핵을 기다렸던 경호처 내부의 그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이광우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실제 직위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 특수본에 이 영상을 넘겨줬고 이 영상이 특검이 이제 출범되고 나서 고스란히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확보한 거거든요. 아, 그 경호처에서 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존치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 CCTV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경찰 특수본 쪽에서 확보를 한 거예요. 끝까지 이제 그 특수본에서 경호처의 일부 실무자들에게 이것만은 제발 지우지 말아달라, 이것만은 유지시켜달라, 이것만은 좀 잠시 홀딩해달라라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그 이후에 경호처의 직원들, 경호처의 수뇌부가 갈리고 직위 해제되고 나서 그 특수본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경호처의 이제 양심 있는 공무원분들을 경호처 직원분들에게 또 치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 CCTV 보니까 더 화가 났던 게 한덕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맞잖아요. 전화도 걸고 뭐 이제 나가라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구속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건 미스터리인데 일단 저들은 저게 공개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회의하는 장소, 대통령의 동선 다 CCTV 있습니다. 무조건 CCTV 있는데 이것도 이 CCTV도 3급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이렇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희망 이런 거를 섞고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호처에 의해서 다행히 공개가 된 거고 글쎄요 저는 저 장면 보면서 서로 가장 놀랐던 건 대통령이 나갈 때 만약에 정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막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 쳐다보면서 뭔가 이거 안 되는데라는 뭔가 제스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어야지. 끄덕끄덕하더니. 아무도 그런 제스처를 안 취했어요. 그 영상에 잡힌 사람 중에 아무도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야 괜찮아? 이런 제스처를 아무도 안 취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한덕수의 뭐 거짓말이야 뭐 워낙 이렇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고 박성재 그래서 국민들이 저는 만약에 오늘 구속영장 안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사법부를 이제 신뢰할 수 있을까? 지금도 신뢰를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미 더 떨어질 더 신뢰도가 떨어질 봤잖아요. 것이다. 지금 영상을 봤는데 야 저렇게 적는 것까지 나왔는데 저 사람도 구속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사법부 신뢰 자체가 무너질까봐 저는 그래서 오늘 밤이 걱정입니다. 브라더님과 혜진님께서 이상민 웃는 모습이 소름이었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